여러분, 요즘 밤에 누워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고 겨우 잠들어도 자꾸 깨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아침이 되어도 상쾌하기보다는 더 피곤하고 무기력한 느낌을 받으신 적도 많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사실 그 속에는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숙면 호르몬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뇌 속 송과선이라는 작은 기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낮과 밤의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우리 몸에 지금은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아침에는 멜라토닌이 억제되고 대신 각성을 돕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눈이 떠집니다. 밤이 되어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이 분비되며 뇌와 몸이 차분해지고 숙면에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즉, 멜라토닌은 단순한 수면 유도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맞추는 핵심 지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20대에는 안정적으로 나오던 멜라토닌이 40대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고 60대가 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은 잠드는데 시간이 길어지고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60대 여성 최 씨는 불면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예전에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곧바로 잠들던 분이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들고 두세 시간마다 깼습니다. 아침이 되면 더 피곤해 낮에도 졸음이 쏟아져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특별한 질환은 없었지만 의사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든 전형적인 시니어 불면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이후 햇빛을 더 쬐고 밤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하며 멜라토닌을 도와주는 음식을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면서 점차 숙면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은 줄어들까요? 첫째, 노화 자체의 영향입니다. 송과선의 세포는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떨어지고 멜라토닌 합성이 줄어듭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특히 TV와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나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시니어분들이 잠들기 전 드라마나 뉴스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불면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셋째, 햇빛 부족입니다. 멜라토닌은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밤에 원활히 분비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외출이 줄어들고 햇빛을 쬐는 시간이 부족해 생체 시계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넷째, 질환과 약물의 영향입니다. 고혈압 약, 항우울제, 일부 진통제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당뇨, 치매, 우울증 같은 질환도 멜라토닌 리듬을 무너뜨리는 요인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원료로 만들어집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낮 동안 햇빛과 활동을 통해 합성됩니다. 즉, 낮에 충분히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야 밤에 멜라토닌도 원활히 생성되는 것입니다. 또 아침에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코르티솔이 낮 동안 활발하게 분비되고 밤에 낮아져야 멜라토닌이 잘 분비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멜라토닌을 되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 햇빛 쬐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15분 이상 햇빛을 쬐면 뇌의 생체 시계가 리셋되고 밤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됩니다. 햇빛은 단순히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둘째, 블루라이트 줄이기입니다. 잠들기 최소한 시간 전에는 TV와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뇌는 안정적인 리듬을 유지하며 멜라토닌을 일정하게 분비합니다. 수면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아무리 오래 누워 있어도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넷째, 음식으로 돕기입니다. 멜라토닌 합성의 원료인 트립토판은 바나나, 우유, 달걀, 치즈, 견과류에 풍부합니다. 특히 체리와 포도에는 멜라토닌이 직접 들어있어 숙면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뇌 건강과 멜라토닌 합성에 도움을 줍니다. 저녁 식사에 이런 음식을 곁들이면 숙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벼운 운동입니다. 저녁 식사 후 산책이나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은 몸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단,
잠들기 직전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을 유발함으로 피해야 합니다. 여섯째, 침실 환경 조절입니다. 침실은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고 빛은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둠은 멜라토닌 분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또한 자기 전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면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숙면을 돕습니다. 혹시 멜라토닌 보충제를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간 복용 시 체내 자연 분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 후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충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숙면은 단순히 편안한 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깊은 잠은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력을 강화하며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멜라토닌은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아침 햇빛을 쬐고 밤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하며 멜라토닌을 돕는 음식을 챙겨 드셔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나이 들어 줄어드는 멜라토닌을 되살리고 건강한 수면을 되찾는 길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집 건강 정보통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